2025년 10월 19일 오전 10시 10분, 저는 200m 거리에서 사람을 조준하고 있었습니다. 조준경 너머로 그의 얼굴이 보였습니다. 20살쯤, 저와 같은 나이였습니다. 여인 얼굴, 공포에 질린 눈, 그도 무서운 겁니다. 박 병장님이 물었습니다. 준서야, 만약 내가 못 쏘면 넌 쏠 수 있냐?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제 손가락은 K2 방아쇠 위에 있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그때 그들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쐈을까요?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는 저 같은 사람에게 큰 힘이 됩니다. 모두 무료이니 부담 없이 응원 감사드립니다. 2025년 10월 17일 오전 9시, 나는 그날 아침 중대장님 앞에 섰습니다. 일병 김준서, GP 전환 배치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GP요? 제가 물었습니다. 감시초소, DMZ 최전방이야. 중대장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입대한 지 10달. 저는 평범한 이등병에서 일병이 되었습니다. 20살. 경기도 평택에서 자랐고 부모님과 고3인 여동생이 있습니다. 군대 오기 전엔 전쟁을 영화에서만 봤습니다. DMZ도 뉴스에서나 들었죠. 그런데 이제 거기로 간다고 합니다. 오후 2시 30분, 군용 트럭이 저를 데리러 왔습니다. 짐을 싸고 동료들에게 인사했습니다. 준서야, 조심해. 거긴 진짜 전방이야. 동기가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네, 잘 다녀올게요. 거짓말이었습니다. 무섭지 않다는 게요. 트럭은 북쪽으로 달렸습니다. 점점 민가가 사라지고 철책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녹슨 철조망이 끝없이 이어졌습니다. 지뢰 표지판이 보였습니다. 출입 통제구역, 민간인 출입 금지. 표지판을 지날 때마다 긴장이 높아졌습니다. 3시 40분경 트럭이 멈췄습니다. 도착했습니다. GP, 감시초소, 작은 콘크리트 건물이었습니다. 2층 높이, 창문은 총안 구멍처럼 좁았습니다. 주변엔 철책이 둘러쳐져 있었고 100m 앞으로 군사분계선이 보였습니다. 바람이 불었습니다. 쌀쌀했습니다. 10월이었지만 여긴 더 추웠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박 병장님이 나오셨습니다. 30살쯤 되어 보였습니다. 일병 김준서? 네, 맞습니다. 들어와. 내가 주 사수야. 넌 부사수로 배치됐어. GP 안은 좁았습니다. 침상 2개, 책상 하나, 그리고 K6 중기관 총 한정. 12.7mm 대구경 총이었습니다. 처음 보는 크기였습니다. 이게 제가 다룰 무기입니까? 부사수니까 탄약 보급이 주 임무야. 근데 사수가 다치면 내가 쏴야 돼. 박 병장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오후 4시, 근무 교육이 시작되었습니다. 열상 감시 장비 사용법, 경고 방송 절차, 비상 대응 매뉴얼. 머리가 복잡했습니다. 여긴 진짜 전쟁터야. 북한군이 보이면 바로 보고해. 경고 사격도 실제로 해. 장난 아니야. 박 병장님의 목소리가 무겁게 들렸습니다. 저녁 6시, 첫 식사를 했습니다. 전투 식량이었습니다. 맛이 없었습니다. 아니, 입맛이 없었습니다. 긴장 때문이었습니다. 창밖으로 철책이 보였습니다. 저 너머가 북한입니다. 불과 400m, 걸어서 5분 거리였습니다. 밤 10시, 첫 야간 근무가 시작되었습니다. 박 병장님이 열상 감시 장비를 켜셨습니다. 화면에 초록빛이 떠올랐습니다. 체온을 감지하는 장비였습니다. 저건 뭡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야생동물, 멧돼지나 고라니야. 가끔 사슴도 나와. 화면에 점 몇 개가 움직였습니다. 근데 만약 저게 사람이면요? 제 질문에 박 병장님이 웃었습니다. 그럼 비상이지. 경고 방송하고 안 되면 쏴야지. 농담처럼 들렸지만 농담이 아니었습니다. 자정이 넘었습니다. 바람 소리만 들렸습니다. 철책이 바람에 흔들리며 삐걱거렸습니다.
저는 K2 소총을 무릎에 올려놓고 앉아 있었습니다. 실탄이 장전되어 있었습니다. 안전장치는 해제 상태에 언제든 쏠 수 있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B. 열상 감시 장비에서 경보음이 울렸습니다. 박 병장님이 화면을 확인하셨습니다. 뭡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야생동물이야. 근데 움직임이 좀 이상하네. 제 심장이 빨라졌습니다. 다행히 아무 일도 없었습니다. 정말 동물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10분이 10시간처럼 느껴졌습니다. 이곳에선 모든 움직임이 위협이 될 수 있었습니다. 박 병장님 말이 맞았습니다. 여긴 진짜 전쟁터였습니다. 새벽 4시. 근무가 끝났습니다. 침상에 누웠지만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귀에서 경보음이 계속 울리는 것 같았습니다. 이틀 후 나는 알게 됩니다. 진짜 경보음이 무엇인지. 2025년 10월 19일 오전 9시 30분. 그날 아침은 평범하게 시작되었습니다. 아침 식사를 마치고 박 병장님과 함께 관측 근무에 들어갔습니다. 날씨는 맑았습니다. 바람이 조금 불었지만 춥진 않았습니다. 평범한 10월의 아침이었습니다. 저는 K2 소총을 옆에 두고 앉아 있었습니다. 박 병장님은 열상 감시 장비를 확인하고 계셨습니다. 이상 없음. 평소와 같았습니다. 저는 쌍안경으로 군사분계선 너머를 관찰했습니다. 나무들이 바람에 흔들렸습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9시 32분경이었습니다. 삐삐삐. 열상 감시 장비에서 경보음이 울렸습니다. 박 병장님이 화면을 확인하셨습니다. 저도 다가갔습니다. 화면에 점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 둘, 셋, 넷. 계속 늘어났습니다. 병장님, 저게 뭡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잠깐만. 박 병장님의 목소리가 굳어졌습니다. 화면을 응시하셨습니다. 점들이 계속 나타났습니다. 5, 6, 7, 10, 15, 20개였습니다. 20개의 점이 일렬로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북쪽에서 남쪽으로 군사분계선을 향해 거리는 500m. 동선이 이상했습니다. 야생동물은 저렇게 움직이지 않습니다. 흩어져서 움직이죠. 하지만 저 점들은 일렬이었습니다. 마치 사람처럼. 박 병장님이 무전기를 집어들었습니다. GP3번, GP3번. 북측 인원 포착. 반복합니다. 북측 인원 포착. 목소리가 긴장되어 있었습니다. 저도 긴장되었습니다. 손에 땀이 났습니다. 얼마나 멀리? 무전기에서 지휘관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500m. 20명 추정. 군사분계선 접근 중. 박 병장님이 답했습니다. CCTV 확대. 확인 중. 지휘관님의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박 병장님이 CCTV 조작 패널로 향했습니다. 저는 열상 감시 장비를 지켰습니다. 점들이 계속 움직였습니다. 450m, 400m. 점점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CCTV 화면이 확대되기 시작했습니다. 흔들렸습니다. 초점이 맞춰졌습니다. 그리고 보였습니다. 사람들이었습니다. 북한군 복장이었습니다. 카키색 군복, 모자를 쓰고 있었습니다. 20명, 일렬로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손에는 도구를 들고 있었습니다. 삽, 곡괭이 같은 것들. 하지만 총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박 병장님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저도 화면을 보았습니다. 가슴이 쿵쾅거렸습니다. 이건 훈련이 아니었습니다. 진짜였습니다. 진짜 북한군이었습니다. 북한군 20명 확인. 무기는 미확인. 작업 도구 소지. 계속 남아 중. 박 병장님이 보고했습니다. 알았다. 경고 준비. 지휘관님의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박 병장님이 저를 봤습니다. 준서야. 네. K6 탄약 확인해. 지금 당장. 저는 K6 중기관총으로 달려갔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탄약함을 열었습니다.
12.7mm 탄약 벨트가 정렬되어 있었습니다. 200발. 확인했습니다. 탄약 200발 준비 완료. 제 목소리도 떨렸습니다. 박 병장님이 K6 앞에 자리를 잡으셨습니다. 저는 옆에 섰습니다. 부사수 위치. 박 병장님의 손이 손잡이를 움켜쥐었습니다. 저는 제 K2 소총을 확인했습니다. 안전장치 해제. 실탄 장전. 350m. 화면 속 북한군들이 계속 걸어왔습니다. 300m. 250m. 멈추지 않았습니다. 경고 방송 나갑니다. 무전기에서 지휘관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고지어 확성기가 울렸습니다. 북측 인원에게 경고한다. 너희는 지금 군사분계선을 침범하고 있다. 즉시 북쪽으로 복귀하라. 방송이 울려 퍼졌습니다. 메아리 쳤습니다. 하지만 북한군들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계속 걸어왔습니다. 200m까지 접근했습니다. 제 손이 떨렸습니다. 박 병장님의 손도 긴장되어 있었습니다. 이건 정말 벌어지고 있는 일이었습니다. 지금 이 순간, 여기서, 준서야. 박 병장님이 저를 불렀습니다. 네. 괜찮냐? 네. 거짓말이었습니다. 하나도 괜찮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부사수였습니다. 제 자리를 지켜야 했습니다. 2차 경고 방송 나갑니다. 확성기가 다시 울렸습니다. 북측 인원에게 경고한다. 즉시 복귀하라. 계속 남아할 경우 우리는 군사적 대응을 할 것이다. 더 큰 음량이었습니다. 더 강한 어조였습니다. 하지만 북한군들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150m까지 접근했습니다. CCTV 화면으로 그들의 얼굴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젊은 병사들이었습니다. 제 또래처럼 보였습니다. 20살, 21살쯤. 그들도 누군가의 아들이었을 것입니다. 경계 태세 전환. 무전기에서 지휘관님의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경고 사격 준비. 박 병장님이 K6를 조정하셨습니다. 사격각 35도. 하늘을 향한 경고 사격이었습니다. 위협 사격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경고였습니다. 여기서 멈추라는. 준서야, 탄약 벨트 장전해. 박 병장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탄약함을 열었습니다. 12.7mm 탄약 벨트. 황금빛 탄피가 빛났습니다. 무거웠습니다. 평소보다 더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제 손으로 이걸 장전하면 박 병장님은 이걸로 쏘는 겁니다. 하늘을 향해서지만 그래도 쏘는 겁니다. 탄약 벨트를 K6에 연결했습니다. 철컥 소리가 울렸습니다. 냉정한 금소금이었습니다. 장전 완료했습니다. 제가 보고했습니다. 좋아. 박 병장님이 놀이쇠를 당겼습니다. 철커덕. 장전되었습니다. 제 K2 소총도 다시 확인했습니다. 실탄 30발. 안전장치 해제. 언제든 쏴야 한다면 쏠 수 있게. 3차 경고방송. 4차 경고방송. 5차 경고방송. 확성기가 계속 울렸습니다. 한국어로, 중국어로, 영어로도 방송했습니다. 하지만 북한군들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마치 듣지 못하는 것처럼, 아니 듣고도 무시하는 것처럼. 100m. 너무 가까웠습니다. 저는 쌍안경 없이도 그들을 볼 수 있었습니다. 한 명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이쪽을 봤습니다. 우리를 봤습니다. 그런데도 걸어왔습니다. 왜죠? 제가 중얼거렸습니다. 왜 안 멈추는 거죠? 모르겠어. 박 병장님도 중얼거렸습니다. 근데 우리는 해야 할 일을 해야 돼. 6차 경고 방송이 나갔습니다. 마지막 경고였습니다. 이것이 마지막 경고다. 즉시 복귀하지 않으면 우리는 발포할 것이다. 발포. 그 단어가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발포. 쏜다는 뜻입니다. 진짜로 쏜다는. 경고 사격 준비. 지휘관님의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사격각 확인. 35도 확인. 안전거리 확인.
목표물 없음. 발사 대기. 박 병장님의 손이 방아쇠에 걸렸습니다. 저는 옆에서 K2를 꽉 움켜쥐었습니다.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쿵쾅쿵쾅. 너무 빨리 뛰었습니다. 발사. 명령이 떨어지는 순간 저는 알았습니다. 이제 돌이킬 수 없다는 것을. 경고 사격이 울리면 그 다음은 진짜 사격일 수도 있다는 것을. 박 병장님의 손가락이 움직였습니다. 그리고 탕. K6 중기관총이 불을 뿜었습니다. 귀가 먹먹해졌습니다. 총성이 온몸을 흔들었습니다. 하늘을 향해 발사된 탄환. 35도 각도로. 박 병장님의 어깨가 반동으로 흔들렸습니다. 연기가 피어올랐습니다. 화약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새들이 놀라 날아올랐습니다. 까마귀 떼가 하늘로 흩어졌습니다. 나무들이 흔들렸습니다. 메아리가 산을 타고 울려 퍼졌습니다. 저는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방금 쐈습니다. 박 병장님이 진짜로 북한군들을 봤습니다. CCTV 화면으로. 그들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70m, 60m, 2차 사격 준비. 지휘관님의 명령이 다시 떨어졌습니다. 탄약 확인. 박 병장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탄약 벨트를 확인했습니다. 정상입니다. 제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발사. 탕. 두 번째 총성이 울렸습니다. 다시 귀가 멍해졌습니다. 온몸이 떨렸습니다. 박 병장님의 등이 긴장으로 굳어 있었습니다. 화면을 봤습니다. 북한군들이 여전히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50m, 40m. 너무 가까웠습니다. 너무. 3차 사격. 발사. 탕. 세 번째 총성. 그리고 그들이 멈췄습니다. 200m 지점이었습니다. 20명. 일렬로 서서 그냥 서 있었습니다. 걸어오지도 않았습니다. 돌아가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멈춰 있었습니다. 대상 정지. 200m 지점 대기 중. 박 병장님이 보고했습니다. 계속 감시. 움직이면 즉시 보고. 지휘관님의 명령이었습니다. 박 병장님이 K6를 그들에게 조준했습니다. 하늘이 아니었습니다. 이번엔 정확히 그들을 향해서였습니다. 만약 다시 움직이면 경고 사격이 아닐 수도 있었습니다. 준서야. 네. 탄약 계속 확인해. 네. 저는 탄약 벨트 옆에 앉았습니다. 제 K2 소총도 무릎에 올렸습니다. 조준경을 통해 그들을 봤습니다. 확대되었습니다. 얼굴이 보였습니다. 한 명이 정면을 보고 있었습니다. 젊었습니다. 20살쯤. 저와 같은 나이. 여인 얼굴이었습니다. 눈이 공포에 질려 있었습니다. 그도 무서운 겁니다. 저처럼.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1분이 지났습니다. 5분이 지났습니다. 10분이 지났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서 있었습니다.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우리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박 병장님은 K6를 조준한 채, 저는 K2를 쥔 채, 손에 땀이 났습니다. 손잡이가 미끄러웠습니다. 닦았습니다. 다시 땀이 났습니다. 심장이 계속 빨리 뛰었습니다. 숨을 크게 쉬었습니다. 진정하려 했습니다. 안 됐습니다. 20분이 지났습니다. 박 병장님의 어깨가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같은 자세로 너무 오래 있었습니다. K6는 무겁습니다. 20kg이 넘습니다. 조준 자세를 유지하는 것만으로도 힘듭니다. 병장님, 제가 불렀습니다. 물 드릴까요? 박 병장님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물통을 꺼냈습니다. 박 병장님은 K6에서 눈을 떼지 않으셨습니다. 제가 물통을 입에 가져다 댔습니다. 박 병장님이 물을 마셨습니다. 고맙다. 작은 목소리였습니다. 저도 한 모금 마셨습니다. 목이 바짝 말라 있었습니다. 입술이 갈라져 있었습니다.
물을 삼키기가 힘들었습니다. 30분이 지났습니다. 조준경으로 다시 그들을 봤습니다. 한 명이 움직였습니다. 제 손가락이 방아쇠로 갔습니다. 본능적으로. 하지만 그는 그냥 자세를 바꾼 것뿐이었습니다. 다리가 아팠나 봅니다. 저처럼 움직이지 마. 제발 움직이지 마.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쏘지 마. 우리가 쏘지 않게 해줘. 제발. 기도였습니다. 신을 믿지 않았지만 그날은 믿었습니다. 35분. 박 병장님이 신음했습니다. 작은 소리였지만 들렸습니다. 어깨가 한 개였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K6를 내릴 수 없었습니다. 그들이 움직일 수도 있었으니까. 준서야. 네. 괜찮냐? 네. 또 거짓말이었습니다. 40분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움직였습니다. 한 명이 앞으로 한 걸음 나왔습니다. 제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습니다. 박 병장님의 손이 K6를 더 강하게 움켜쥐었습니다. 제 손가락도 K2 방아쇠에 걸렸습니다. 대상 움직임. 관측 중. 박 병장님이 보고했습니다. 목소리가 긴장으로 떨렸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냥 한 걸음 나왔다가 다시 제자리로 돌아갔습니다. 자세를 바꾼 것뿐이었습니다. 다리가 저렸나 봅니다. 40분 동안 서 있었으니까 저도 다리가 저렸습니다. 무릎이 아팠습니다. 하지만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자세를 흐트러뜨릴 수 없었습니다. 1분이 10분처럼 느껴졌습니다. 시계를 봤습니다. 오전 10시 15분. 첫 포착이 9시 30분이었습니다. 45분이 지났습니다. 평생 중 가장 긴 45분이었습니다. 조준경으로 다시 그들을 봤습니다. 20명. 모두 지쳐 보였습니다. 한 명은 땅에 주저앉아 있었습니다. 다른 한 명은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그들도 힘든 겁니다. 그들도 무서운 겁니다. 만약. 그 단어가 머릿속을 지배하기 시작했습니다. 만약 박 병장님이 쏘면? 만약 제가 쏴야 하면? 만약 그들이 쏘면? 만약 전쟁이 나면? 손이 더 떨렸습니다. K2가 무거웠습니다. 3.8kg. 평소엔 가벼웠는데 지금은 10kg처럼 느껴졌습니다. 준서야. 박 병장님이 불렀습니다. 네. 만약 내가 못 쓰면? 네. 만약 내가 다치거나 그러면? 넌 쏠 수 있냐?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쏠 수 있냐고? K6를? 사람을 향해서? 대답 안 해도 돼. 박 병장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나도 모르겠거든. 쏠 수 있을지. 박 병장님도 무서운 겁니다. 병장님도. 30살. 군 생활 2년. 그런 선임도 무서운 겁니다. 병장님. 제가 불렀습니다. 네. 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나도. 침묵이 흘렀습니다. 바람 소리만 들렸습니다. 철책이 흔들리는 소리. 나무 잎이 떨어지는 소리. 북한군 한 명이 뭔가 말했습니다. 입이 움직였습니다. 소리는 들리지 않았습니다. 너무 멀었으니까. 하지만 그가 동료에게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무슨 말을 했을까요? 돌아가자였을까요? 얼마나 더 서 있어야 하나였을까요? 50분이 지났습니다. 박 병장님의 어깨가 심하게 떨렸습니다. 땀이 이마를 타고 흘렀습니다. 10월인데도 더웠습니다. 긴장 때문이었습니다. 저도 땀이 났습니다. 등이 흠뻑 젖어 있었습니다. 물 더 드릴까요? 제가 물었습니다. 아니, 괜찮아. 하지만 괜찮지 않았습니다. 목소리가 갈라져 있었습니다. 저는 제 물통을 꺼내 마셨습니다. 손이 떨려서 물이 흘렀습니다. 턱을 타고 군복에 젖었습니다. 물을 삼켰습니다. 목이 아팠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무전기에서 소리가 났습니다. 상황 보고. 지휘관님이었습니다. 대상 여전히 정지 중. 움직임 없음. 박 병장님이 답했습니다. 계속 대기. 추가 지시 대기. 네. 추가 지시는 오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때 깨달았습니다. 위에서도 모른다는 것을, 뭘 해야 할지, 그냥 우리처럼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55분. 제 눈이 흐려졌습니다.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피로였습니다. 긴장이었습니다. 눈을 깜빡였습니다. 다시 조준경을 봤습니다. 초점을 맞췄습니다. 북한군들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이번엔 진짜였습니다. 북쪽으로 움직였습니다. 남쪽이 아니었습니다. 북쪽이었습니다.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대상 북측 이동 시작. 박 병장님이 보고했습니다. 목소리에 안도가 섞였습니다. 작지만 확실히 들렸습니다. 계속 감시, 경계 유지, 지휘관님의 명령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목소리에도 안도가 있었습니다. 20명이 천천히 돌아섰습니다. 일렬로 왔던 길을 되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200m, 250m, 300m. 저는 조준경으로 그들을 계속 봤습니다. 한 명도 놓치지 않으려고. 혹시 다시 돌아올까봐. 혹시 뭔가 다른 일이 일어날까봐. 하지만 그들은 그냥 걸어갔습니다. 천천히, 지친 걸음으로. 한 명이 비틀거렸습니다. 50분 넘게 서 있었으니까 다리가 풀렸나 봅니다. 350m, 400m. 박 병장님의 손이 조금씩 풀렸습니다. K6를 꽉 쥐고 있던 손이. 하지만 완전히 놓지는 않았습니다. 아직 경계 중이었으니까 제 손도 조금 풀렸습니다. K2 방아쇠에서 손가락을 뺐습니다. 하지만 총은 여전히 들고 있었습니다. 450m, 500m. 열상 감시 장비 화면에서 점들이 멀어졌습니다. 하나, 둘, 셋, 20개. 모두 북쪽으로 이동 중이었습니다. 550m. 시야에서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나무 사이로, 언덕 너머로. CCTV 화면이 흐려졌습니다. 거리가 너무 멀었습니다. 대상 시야 이탈. 북측 600m 추정. 박 병장님이 보고했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무전기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경계 지속. 하지만 일단 고생했다. 지휘관님이었습니다. 고생했다는 말에 모든 게 담겨 있었습니다. 박 병장님이 천천히 K6에서 손을 떼셨습니다. 1시간이 넘게 조준하고 계셨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어깨가 축 내려앉았습니다. 저도 K2를 내렸습니다. 무릎에서 팔이 저렸습니다. 손가락이 굳어 있었습니다. 펴는데 시간이 걸렸습니다. 박 병장님이 저를 봤습니다. 눈이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준서야. 네. 괜찮냐? 저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그냥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거짓말이었습니다. 괜찮지 않았습니다. 하나도. 박 병장님이 제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고생했어. 그 말에 뭔가가 무너졌습니다.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참았습니다. 울면 안 됐습니다. 아직 근무 중이었으니까. 시계를 봤습니다. 10시 53분. 첫 포착이 9시 30분. 1시간 23분이 지났습니다. 평생 중 가장 긴 1시간이었습니다. 박 병장님이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주저앉다시피 했습니다. 온몸이 땀으로 젖어 있었습니다. 손이 계속 떨렸습니다. 저도 주저앉았습니다. 다리에 힘이 없었습니다. 바닥에 앉았습니다. 차가운 콘크리트였습니다. 하지만 기분이 좋았습니다. 살아있다는 느낌이었습니다. 끝났습니다. 박 병장님이 중얼거렸습니다. 끝났어. 네. 저도 중얼거렸습니다. 끝났습니다. 하지만 정말 끝난 걸까요? 열상 감시 장비가 계속 작동했습니다. 화면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점들이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계속 감시해야 했습니다. 경계를 풀 수 없었습니다. 박 병장님이 물을 마셨습니다. 한 병을 거의 다 마셨습니다. 저도 마셨습니다. 목이 말랐습니다. 입술이 갈라져 있었습니다. 준서야. 네.
우리 쏘지 않았어. 네, 다행이야. 네, 다행이었습니다. 정말로. 만약 쐈다면? 만약 그들이 계속 왔다면? 만약 전쟁이 났다면? 모든 만약이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머릿속을 계속 맴돌았습니다. 15분 후 교대 근무조가 왔습니다. 다른 병사들이 지피로 올라왔습니다. 고생했다. 괜찮냐? 다들 물었습니다. 괜찮습니다. 저는 대답했습니다. 또 거짓말이었습니다. 박 병장님과 저는 지피를 내려왔습니다. 햇빛이 눈부셨습니다. 바람이 불었습니다. 평화로운 10월 오전이었습니다. 하지만 제 손은 여전히 떨렸습니다. 그날 오후 우리는 휴식을 취했습니다. 침상에 누웠습니다. 하지만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눈을 감으면 북한군들이 보였습니다. 200m 거리에 서 있는 20명이 귀에서 총성이 울렸습니다. 탕, 탕, 탕. 3번의 경고 사격이. 저는 눈을 떴습니다. 천장을 봤습니다. 숨을 쉬었습니다. 살아 있었습니다. 우리는 쏘지 않았습니다. 그들도 쏘지 않았습니다. 전쟁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속에서는 아직 전쟁이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잘 수 없었습니다. 오후 6시 저녁 식사가 나왔습니다. 전투 식량이었습니다. 평소 좋아하던 카레였습니다. 하지만 손이 가지 않았습니다. 입맛이 없었습니다. 먹어. 박 병장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먹어야 힘나. 네. 저는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한 입 떴습니다. 삼켰습니다. 목에 걸렸습니다. 물을 마셨습니다. 다시 한 입. 삼키기 힘들었습니다. 반도 못 먹었습니다. 미안합니다. 제가 말했습니다. 괜찮아. 박 병장님도 많이 못 드셨습니다. 반쯤 남기셨습니다. 밤 9시 침상에 누웠습니다. 눈을 감았습니다. 그런데 보였습니다. 200m, 20명, 일렬로 서 있는 북한군들이. 조준경 속 그 얼굴이 20살쯤 되어 보이던 여인 얼굴, 공포에 질린 눈. 눈을 떴습니다. 천장을 봤습니다. 숨을 쉬었습니다. 다시 눈을 감았습니다. 탕. 총성이 들렸습니다. 귀에서. 실제로는 울리지 않았지만 K6의 그 총성이 탕, 탕, 탕. 3번. 눈을 떴습니다. 식은땀이 났습니다. 등이 젖어 있었습니다. 옆에서 박 병장님도 뒤척였습니다. 잠을 못 주무시는 것 같았습니다. 저처럼. 시계를 봤습니다. 11시 30분. 겨우 2시간 반이 지났습니다. 밤이 길었습니다. 새벽 2시. 여전히 잠들지 못했습니다. 눈을 감으면 그들이 보였습니다. 눈을 뜨면 천장이 보였습니다. 눈을 감고 또 뜨고 반복했습니다. 만약. 그 단어가 계속 떠올랐습니다. 만약 그들이 계속 왔다면? 만약 박 병장님이 직접 사격을 했다면? 만약 제가 쏴야 했다면? 만약 그들이 쏘았다면? 손이 떨렸습니다. 이불 속에서 주먹을 쥐었습니다. 풀었습니다. 계속 떨렸습니다. 새벽 4시. 결국 한숨도 못 잤습니다. 다음날 아침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밥이 나왔습니다. 흰 쌀밥, 김치, 국. 평소 같으면 한 그릇 뚝딱 먹었을 겁니다. 하지만 몇 숟가락 뜨고 멈췄습니다. 준서야, 괜찮냐? 동기가 물었습니다. 네, 괜찮아요. 거짓말이었습니다. 식사 후 동료들과 앉아 있었습니다. 다들 말이 없었습니다. 어제 그 일을 겪은 병사들, 지피 3번 근무조, 5명, 모두 침묵했습니다.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그냥. 말이 없었습니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그날 저녁 상당관님이 오셨습니다. 중대에 소속된 군 상당관이셨습니다. 30대 중반 여자 대위님이었습니다. 따뜻한 목소리였습니다.
일병 김준서. 네. 잠깐 이야기 좀 할까? 우리는 상담실로 갔습니다. 작은 방이었습니다. 의자 2개가 있었습니다. 마주 앉았습니다. 어제 힘들었지? 상담관님이 물으셨습니다. 네. 지금 기분이 어때? 모르겠습니다. 솔직하게 말해도 돼. 여기선 뭘 말해도 괜찮아. 저는 잠을 못 잤어요. 눈을 감으면 자꾸 그날이 생각나요. 북한군들이 보여요. 총소리가 들려요. 상담관님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럴 수 있어. 자연스러운 반응이야. 내가 겪은 게 쉬운 일이 아니었거든. 저는 괜찮아야 하는데, 넌 이미 괜찮아.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잖아. 밥도 잘 못 먹어요. 손도 계속 떨려요. 그것도 자연스러워. 시간이 지나면 나아질 거야. 하지만 만약 제가 쏴야 했다면, 만약 그들이 죽었다면, 제 손으로. 상담관님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준서야, 넌 쏘지 않았어. 그들도 쏘지 않았어. 전쟁은 일어나지 않았어. 그게 중요해. 네. 내가 느끼는 모든 감정이 정상이야. 무섭고, 불안하고, 잠 못 자고, 밤마섭고, 다 정상이야. 넌 이상한 게 아니야.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나흘이 지났습니다. 다시 GP 근무가 돌아왔습니다. 박 병장님과 함께 같은 GP 3번 계단을 올라갔습니다. 문을 열었습니다. K6가 보였습니다. 같은 자리에, 같은 각도로.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숨쉬기가 힘들었습니다. 식은땀이 났습니다. 준서야. 박 병장님이 불렀습니다. 네. 괜찮냐? 네. 또 거짓말이었습니다. 근무를 시작했습니다. 열상 감시 장비를 켰습니다. 화면에 불이 들어왔습니다. 초록빛.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계속 봤습니다. 혹시 점들이 나타날까봐. 혹시 다시 그날처럼 될까봐. 손이 떨렸습니다. K2를 쥐었습니다. 차가운 금속. 무거웠습니다. 평소보다 더 탄약함을 받습니다. K6 탄약 벨트. 그날 장전했던 것. 손이 저절로 떨렸습니다. 시간이 지났습니다. 1시간, 2시간. 아무 일도 없었습니다. 평화로웠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은 평화롭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도 잠을 못 잤습니다. 그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몸무게가 3kg 빠졌습니다. 밥을 제대로 못 먹어서였습니다. 눈 아래 다크서클이 생겼습니다. 잠을 못 자서였습니다. 동료들도 비슷했습니다. 박 병장님도, 관측병도 모두 지쳐 보였습니다. 이게 PTSD인가요? 제가 상담관님께 물었습니다.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그럴 수 있어. 하지만 진단은 좀 더 지켜봐야 해. 지금은 정상적인 스트레스 반응일 수도 있어. 나아질까요? 나아질 거야. 시간이 걸리겠지만 저는 믿고 싶었습니다. 나아질 거라고. 언젠가는 잠을 잘 수 있을 거라고. 밥을 먹을 수 있을 거라고. 하지만 그날 밤도 저는 악몽을 꿨습니다. 2026년 10월 1년이 지났습니다. 저는 이제 병장이 되었습니다. 21살. 제대를 3개월 앞두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K6 주 사수가 되었습니다. 박 병장님은 전역하셨습니다. 작년 12월에 전역하시기 전날 저를 불러 어깨를 두드리셨습니다. 준서야, 이제 내가 사수야. 잘할 거야. 믿어. 네, 병장님. 고생했어. 넌 잘했어. 그날을. 그 말이 위로가 되었습니다. 1년 전 그날 이후 저는 많이 힘들었습니다. 1달 동안 제대로 잠을 못 잤습니다. 2달 동안 밥을 제대로 못 먹었습니다. 악몽이 계속되었습니다. 손이 계속 떨렸습니다. 상담을 받았습니다. 일주일에 2번 상담관님과 이야기했습니다. 처음엔 말하기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점점 나아졌습니다. 말하는 게 도움이 되었습니다.
동료들과도 이야기했습니다. 그날 함께 있었던 병사들, 다들 비슷했습니다. 다들 힘들었습니다. 함께 이야기하니 조금 나아졌습니다. 나만 그런 게 아니었습니다. 석 달쯤 지나자 조금씩 잠이 왔습니다. 서너 시간, 그리고 5시간, 6시간, 밥맛도 조금씩 돌아왔습니다. 한 그릇을 먹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반년쯤 지나자 악몽이 줄어들었습니다. 일주일에 한두 번, 그리고 한 달에 몇 번, 손 떨림도 나아졌습니다. 그리고 지금, 1년 후, 저는 괜찮아졌습니다. 완전히는 아니었습니다. 가끔 여전히 꿈을 꿨습니다. 가끔 여전히 손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이제 괜찮았습니다. 10월 19일, 그날로부터 정확히 1년이 되는 날이었습니다. 저는 GP 3번에서 근무를 서고 있었습니다. 주 사수로서 후임이 옆에 있었습니다. 일병 이동아, 19살, 제 부사수였습니다. 동아야. 네, 병장님. 1년 전 오늘 여기서 일이 있었어. 무슨 일이요? 저는 그날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북한군 20명, 경고 사격, 40분간의 대치, 모든 것을. 동아가 눈을 크게 떴습니다. 그런 일이 있었어요? 네. 무서웠겠어요. 무서웠어. 많이. 그런데 병장님. 네. 어떻게 이겨내셨어요?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대답했습니다. 시간이 필요했어. 그리고 도움이. 혼자선 못 이겨냈어. 상담도 받았고 동료들과도 이야기했고 그렇게 조금씩 나아졌어. 동아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나는 깨달았어. 저희가 잘했다는 거. 우리는 쏘지 않았거든. 그게 중요했어. 열상 감시 장비를 봤습니다. 초록빛 화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평화로웠습니다. K6를 봤습니다. 1년 전 박 병장님이 앉아 계셨던 자리. 이제 제 자리였습니다. 손을 올려놓았습니다. 차갑고 무거운 금속. 하지만 이제 두렵지 않았습니다. 동아야. 네, 병장님. 만약 그런 상황이 또 온다면 우린 할 수 있어. 규정대로 하면 돼. 경고 방송하고 경고 사격하고 그리고 최대한 쏘지 않는 거야. 네, 병장님. 쏘지 않는 것도 용기야. 방아쇠를 당기지 않는 것도. 그날 저녁 저는 편지를 썼습니다. 엄마 아빠에게. 사실 1년 전에 큰일이 있었어요. 말 못했어요. 걱정하실까봐. 근데 이제 괜찮아서 말할게요. 저는 1년 전 북한군과 마주했어요. 200m 거리에서 40분 동안 총을 들고 있었어요. 쏠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어요. 무서웠어요. 정말 많이. 그날 이후로도 한참 힘들었어요. 잠도 못 자고 밥도 못 먹고 악몽도 꿨어요. 근데 지금은 괜찮아요. 시간이 지나니 나아졌어요. 도움도 많이 받았고요. 엄마 아빠, 저 잘 지켰어요. 제 자리를. 그리고 우린 쏘지 않았어요. 평화를 지켰어요. 저녁하면 집에 갈게요. 그때 다 이야기할게요. 걱정하지 마세요. 저 정말 괜찮아요. 사랑합니다. 편지를 접었습니다. 봉투에 넣었습니다. 창밖을 봤습니다. 철책이 보였습니다. 군사분계선이 보였습니다. 1년 전 그들이 서 있던 곳이 이제 아무도 없었습니다. 평화로웠습니다. 그리고 저는 알았습니다. 나는 평화를 지켰습니다. 부사수로서 그리고 지금은 사수로서 전쟁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지켰습니다. 방아쇠를 당기지 않은 것도 용기였습니다. 옆에서 지켜본 것도 싸움이었습니다. 저는 군인이었습니다. 그리고 사람이었습니다. 3개월 후 저는 전역할 것입니다. 집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새로운 삶을 시작할 것입니다. 하지만 잊지 않을 것입니다. 그날을, 40분을, 그리고 우리가 지킨 평화를. 해가 졌습니다. GP에 불이 켜졌습니다. 야간 근무가 시작되었습니다. 열상 감시 장비가 작동했습니다. 초록빛 화면. 평화로웠습니다.
그리고 저는 오늘도 제 자리를 지켰습니다. 평화를 위해.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방아쇠를 당기지 않은 것. 그것도 용기일까요?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